안녕하세요. 테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2020년 8월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2022년 11월에 안드로이드 13 원 UI 5.0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삼성이 3번의 OS 업데이트를 약속했으니까 보안 패치나 오류 수정을 위한 마이너 업데이트 이외에 메이저 업데이트는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신 OS로 업데이트된 노트 20 울트라가 출시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2021 하반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스마트폰일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혹시나 궁금한 분들을 위해 스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띄워둡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디자인은 사각형 카메라 섬이 도드라진 모습이 별로예요. 이 녀석이 나올 당시만 해도 그렇게 디자인이 별로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후에 등장한 카메라 섬이 측면으로 이어지는 컨투어 컷 디자인이나 물방울 디자인과 함께 놓고 보면 못생겼습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저울에 올려보면 207g이 나오는데 6.9인치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럭저럭 괜찮아요. 노트 20 울트라를 계승해서 나온 6.8인치 S22 울트라가 228g이고 6.7인치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240g이니까 노트 20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무게에 대한 이점을 가집니다. 6.7인치 대화면 치고는 203g의 준수한 무게를 가진 아이폰 14 플러스와도 경쟁할 만하죠. S펜을 내장한 노트 시리즈와 S22 울트라는 보통의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무게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큽니다. 스마트폰의 무게가 점점 증가하면서 한 손보다는 양손으로 잡고 조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손에 S펜을 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만 잡게 돼요. 이때 스마트폰을 잡는 손은 들고 있는 역할에 S펜을 사용하기 위한 반대손의 지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무게의 변동에 따른 체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S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196g 노트 10 플러스 사용자들 중 상당수가 무거워진 최신 기종으로 기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노트 20 울트라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S펜을 잡고 사용해보면 노트 10 플러스보다는 무거워졌지만 S22 울트라보다는 확실하게 가벼워요. S펜을 많이 사용한다면 무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노트 20 울트라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77.2mm, 세로 164.8mm고 두께가 8.1mm인데 크기 가늠을 위해서 왼쪽에 갤럭시 S22와 S22 울트라, Z 플립4, 오른쪽에 아이폰 14 프로와 14 플러스를 함께 놨습니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사용한 6.9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2022년 기준으로도 충분히 훌륭해요. 19.3대9 화면비에 3088곱하기1440 해상도, 1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보면 색 재현율이 sRGB 100%, P3 99%로 최상급이고 일반적인 실내 조명하에서의 화면 밝기는 100%에서 490.5니트, 75%에서 263.5니트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화질이 좋은 디스플레이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얀색과 파란색 위주 영상에 이어서 숲과 폭포가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다소 칙칙한 색감에도 괜찮고 컬러풀한 색상이 나오는 영상을 쭉 보면 충분히 좋아요. 다만 기본 설정에서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푸른색보다는 붉은색이 아주 살짝 강한 경향이 있어서 차가운 느낌을 원하면 디스플레이 화면 모드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120Hz를 지원합니다. 써보기 전에는 60Hz도 사용하는데 문제 없던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막상 써보면 화면 전원부터 부드러움이 확실하게 다른 게 체감이 돼요. 정리하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2022년에도 여전히 프리미엄급입니다. 출시된 후 시간이 지난 스마트폰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퍼포먼스가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가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AP, LPDDR5 12GB 램, UFS 3.1 규격의 256GB 저장 장치를 탑재했어요. 램과 저장 장치의 규격과 용량은 2022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내는 성능을 중점적으로 체크합니다. 먼저 CPU의 성능 체크가 가능한 긱벤치 5는 싱글코어 900점대, 멀티코어 3100에서 3200점대를 기록하는데 2021년 엑소노스 2100의 S21 울트라나 2022년 스냅드래곤 8 제넌 S22 울트라와 비교해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GPU의 성능 체크를 위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를 보면 최신 제품들에 비해서 성능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선택 시 최고 성능 활용 여부를 떠나서 최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노트 20 울트라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물론 고사양 게임을 하는 등 스마트폰에 부하가 많이 주는 일이나 일반적인 사용간에 모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출시된 제품이라서 퍼포먼스가 최신 제품들에 밀리긴 하지만 성능 유지 안정성은 굉장히 훌륭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부하가 제대로 걸렸을 때 최고 성능 대비 약 80% 정도로 성능을 유지해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나온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최적화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나올 당시부터 성능 유지와 발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AP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열화상 카메라 촬영한 모습을 보면 전면 최고 온도와 후면 최고 온도가 모두 40도대로 무난한 편이에요. 프리미엄 라인업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40도를 넘어서 41에서 42도를 기록하는 것을 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노트20 울트라는 S펜을 내장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S펜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을 건너뛰고 2022년에 내장형 S펜이 S22 울트라로 이어지면서 S펜을 내장한 최신 스마트폰이라는 위치를 1년 반 정도 가져가다가 2인자가 되었어요. 반응 속도 면에서도 노트20 울트라가 절대적으로 우수한 9ms지만 S22 울트라가 2.8ms까지 반응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S펜 사용성에 S22 울트라가 더 우수하고 슬로우 모션 촬영한 모습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죠. 물론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보면 차이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S펜의 성능을 생각하면 무조건 최신으로 가는 게 맞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무게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하면 노트20 울트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S펜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요소들이 마음에 들어서 노트20 울트라를 선택했을 때 내장형 S펜이라는 사실이 보너스 같은 기분 좋은 존재가 될 거예요. S펜에 이어서 카메라는 초광각, 광각, 5배줌 망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2022년에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망원 렌즈가 5배줌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초광각 촬영 시 주변부가 뭉개지는 수채화 현상이 종종 눈에 띕니다. 메인 광각 렌즈로 여기저기 촬영한 사진을 보면 탄성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사용하기에 충분한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망원 렌즈는 사물도 찍지만 인물을 돋보이게 촬영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데 2배줌이나 3배줌에 비해서 촬영거리가 애매해요. 앞에 있는 산타를 2배줌으로 전시 촬영하다가 3배줌을 위해 조금 뒤로 가면 이 정도 촬영거리가 되고 다시 5배줌 촬영을 위해 뒤로 가면 꽤나 멀리 이 정도까지 가야 합니다. 찍는 피사체에 따라서 멀리 있는 것을 당길 때는 유리하기도 하겠지만 보통 사용을 해보면 2배줌이나 3배줌 망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편할 때보다는 불편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물론 디지털 줌으로 2배줌이나 3배줌을 선택해서 촬영하는 게 가능하지만 사진 폼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카메라에서 슈퍼 스테디를 켜고 걸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영상 결과물이 나오고 전면 카메라로 셀피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모델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사진 자체는 제법 볼만해요.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는 45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사용 효율도 갤럭시 폰들 중에서는 좋은 편이라서 사용 시간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함께 보고 있는데 노트20 울트라가 충분히 훌륭하죠. 충전은 유선 25W, 무선 15W까지 지원합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는 최고는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충분히 훌륭해서 다른 스펙이 마음에 들었을 때 선택을 가로막는 스펙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저음부터 고음까지 밸런스가 준수하고 소리의 선명도랑 공간감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노트20 울트라가 마지막 메이저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13 원료의 5.0이 2022년 11월에 적용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와 버그 수정을 위한 마이너 업데이트는 계속 되겠지만 OS 버전업은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OS 버전이 나올 때까지 최신 OS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1년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 시점보다 조금 늦게 봤다면 그 기간이 더 짧아질 거고요. OS의 메이저 업데이트가 중단된다고 해도 노트20 울트라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해볼 기회가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죠. 그래서 OS 업데이트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 기능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길게 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길어야 1년 정도 사용할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UWB를 지원하고 IP68 방수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사용할 수 있고 보안 방식은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메인이에요. 2022년이 끝나갈 때쯤 다시 살펴본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어떤가요? 우리가 이전 세대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최신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급제를 기준으로 노트20 울트라는 새 제품보다는 전시 제품이나 가격통 폰 등 중고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상태가 좋은 녀석은 60에서 8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 간 중고거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원하는 최신 스마트폰 넘어가기 전에 1년 이내로 사용할 목적으로 괜찮고 S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전 세대 스마트폰들을 다시 꺼내서 리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최신 폰이 가장 좋죠. 이전 세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매력적이더라도 최신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훨씬 더 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우, 이 영상 정말 멋지네요. 와, 꼭 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아니면 이야, 이 영상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가득 찰 수가 있지? 이야, 정말 알차네요. 두 개 다 정말 좋아요. 한번 보세요.